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의총은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 날로 심각해지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비롯한 정부 현안 논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의총을 소집을 했습니다. 오늘 논의할 사항은 두 가지 크게 분류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 독주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이에 대한 우리 국회의 구체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이것은 협치 포기의 선언이다, 또 국회 무시와 국민 무시에 대한 이런 행위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 또 협치 파국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 등 합당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과 정부조직법, 또 김희수 헌재 소장의 인준안 등 우리 국회 현안이 많은 데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강한 기준과 원칙을 으로 우리 대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야 3당이 심도 깊은 공조를 같이 취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관계도 설정을 하고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신 3종 세트 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지금 두 분은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명명하는 신 3종 세트가 또 인사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자진 사퇴로서 그만두신 안경환 후보자가 있고, 지금 두 분, 김상권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공교롭게 교육부 장관이 심각한 논문 표절에 의해서 교육부 장관이 된다는 데에 대한 문제점,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겠다는 분이 임금 체불 등 이런 불공정한 고용관계에 있는 분이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는 데 대해서 저희는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조대엽 장관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한 거짓 해명 등이 같이 또 동반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전국을 펴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인사 참사 등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또 야당의 고언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승적 양보와 결단의 협치를 내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개혁이라는 목표의식이 앞서다 보니까 검증이 아니하게 된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유체 이탈의 화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아니하다고 한 것은 아마 조국 민정수석의 검증이 아니한 게 아닌가,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검증수석이 대통령의 말씀대로 아니하게 검증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민정수석으로서, 또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내일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또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야 3당과는 공조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우원식 더민주당 대표도 필요하다면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좀 긍정적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만은 이때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언급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 민정수석 또 조현옥 인사수석이 이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할 것으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이 문정인, 좀 문정인 저도 발언하기가 심히 머리를 써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문정인 특보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서 이 좀 여러 가지 발언한 것을 봐서는 지금 오늘 아침에 비디오에서 여러 언급이 나왔지만 이거 사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좀 강한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은 한미 군사 훈련과 또 한국에 배치된 그 전략적 자산을 군사 자산을 그걸 축소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극히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자의적 핵 개발에 이 괴를 같이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북 제재 공조를 무너뜨리는 저는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무산의 의도에 대해서 격노했다는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는 사드 철수는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언급까지 나올 정도로 한미 동맹의 위험적 신호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문정인 특보를 당장 귀국 조치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특보직에서 사퇴시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를 의제로 선정해서 분명히 한미 간의 사드 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정리되어야 되고 또 이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전에 대통령께서는 이 사드 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고 한미 정상회담에 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성주 골프장에서 일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유류 또 물자 또는 차량 반입을 방해하고 있는 이 직업적 또 위장 외부 시위꾼들 이 사람들에 대한 지금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당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또 귀한 의견도 듣고자 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가 당초 약속한 대로 사드 배치를 완료할 것도 같이 주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원총회에서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 또 협치 파국에 대한 이 우리 당의 투쟁 방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이 한미 동맹의 이 적신호 또 안보 불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회 현안입니다. 이 지금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는 제일 야당답게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있을 김상권, 조대엽, 송영무 이 세 분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청문 이 계획서 논의를 위해서 상임위 참석을 할 것인지의 여부, 또 김상권 교육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 문제,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 또 예결위를 포함한 우리 추경에 대한 심사 문제, 또 정보조직법 등 향후 입법 문제 대응 문제, 또 야 3당과의 공조 방안 문제, 또 전체적으로 우리 당의 대국회 입장에 대한 이런 천명 이런 것들이 오늘 의총에서 여러분들께서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공개 회의가 끝나고 비공개 들어가기 전에 장소 이동이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결의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 제가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사당 원내대표회의에 2차례 불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총리 인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제가 불참을 했고, 두 번째는 또 청문회가 또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들어가서 민생을 살피자고 합의했고, 그래서 민생 AS 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6개 특위와 4개 TF가 출범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해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대한 현장의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대책은 환노위에서 관계법 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회의회는 각 상임위 중심으로 정조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문제, 부동산 이런 현안들은 정조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말씀을 올립니다. 특별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오늘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부동산 전매를 입주시까지 전면 금지하는 대책과 LTV DTI를 일률적으로 10%포인트 인하하고, 또 대출에 있어서 이 대상을 집단대출에서 잔금 대출까지 확대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표와 즉시 우리 이 의원, 우리 국토정조위원장님 중심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당의 대응 방향을 현재 논의 중이라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민생 AS센터에 어려우시지만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민생을 살피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 이 정부에서는 좀 추경에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그런 안을 내놨지만, 민간 기업이 활성화돼서 일자리 만드는 현장에 가서 실제 얘기를 듣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야 3당이 공동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세금으로 공무원 추경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법적인 외형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면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같이 공감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드디어 강행을 해버렸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인사검증 시스템의 총체적인 난맥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규명하고 따지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 민정수석, 인사수석 그리고 국가안보실장까지 저희들이 출석을 요구를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야 3당 공조를 통해서 지금 추경뿐만 아니라 김민수 헌재소장 표결 문제, 동서해 문제까지 야 3당의 협력을 통해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그런 공동전선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미리 좀 상의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저희들이 인사청문회에 심각한 그런 낙마 사유가 있는 의원들을 검증하는 그런 상임위에서는 필요시에 사보임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는 것 원내 지도부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시에 의원님들과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 잘 같이 좀 상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그것과 초장부터 정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 취업, 특혜 입학, 그리고 국가 간의 이상한 분들을 포함한 특정 단체의 인사 독과점 현상이 처음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밀한 잣대로 따질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세상이 존재하는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또 우리가 어떻게 대여
대여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좀 상세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드 특위를 구성을 해서 그 원내 원외 그리고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해가지고 외교 안보 국방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드 특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미 간의 문제라든지 우리 국가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호택 대표께서 직접 위원장을 겸임하면서 비중 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방송 장악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그런 청와대와 여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효상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원내 또한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을 한 방송 장악 저지 이름도 투쟁위원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청문회 여러분들 다 애써주고 계십니다만 개별 상임위에서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3개 인사청문 검증 특위를 구성을 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는 김종석 의원께서 역할을 맡아주고 계시고, 외교 안보 국방 분야는 윤영석 의원님, 그다음에 사회 분야 문화 분야 여기는 유민봉 의원님께서 역할을 맡아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 저희들이 별도로 같이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비청문 대상 검증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 송희경 의원님께서 애써주고 계신데, 청와대 수석이나 특보 실장들 검증을 피해가기 위해서 별도로 배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청문회에 지금 발이 묶여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외에도 그 안보 상황이 심각합니다. 미사일이 벌써 문정부 들어서 5번 발사가 됐고, 무인 정찰기가 성주 사드 기지를 포함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 상황을 좀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성주 사드 기지에는 민간인들이 검문 검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 정말 용인하는 것이 나라다운 정부인지, 그다음에 문정인 특보발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고, 백남기 사망 원인 그 진단이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목마른 가뭄으로 인해서 목마른 그런 농심이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야당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상황, 민생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상임위별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안 발생 시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즉각 정론관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비공개 시간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대응 방안을 정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민의총은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 날로 심각해지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비롯한 전국 현안 논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의총을 소집을 했습니다. 오늘 논의할 사항은 두 가지 크게 분류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 독주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이에 대한 우리 국회의 구체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이것은 협치 포기의 선언이다, 또 국회 무시와 국민 무시에 대한 이런 행위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공교롭게 교육부 장관이 심각한 논문 표절에 의해서 교육부 장관이 된다는 데에 대한 문제점,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겠다는 분이 임금 체불 등 이런 불공정한 고용관계에 있는 분이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는 데 대해서 저희는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조대엽 장관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한 거짓 해명 등이 같이 또 동반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전국을 펴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인사 참사 등 이 문재인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또 야당의 고언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승적 양보와 결단의 협치를 내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개혁이라는 목표 의식이 앞서다 보니까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 또 협치 파국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 등 합당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과 정부조직법 또 김희수 헌재 소장의 인준안 등 우리 국회 현안이 많은 데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강한 기준과 원칙을 으로 우리 대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야 3당이 심도 깊은 공조를 같이 취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관계도 설정을 하고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신 3종 세트 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지금 두 분은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명명하는 신 3종 세트가 또 인사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자진 사퇴로서 그만두신 안경환 후보자가 있고 지금 두 분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조대엽 검증이 아니하게 된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유체 이탈의 화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아니하다고 한 것은 아마 조국 민정수석의 검증이 아니한 게 아닌가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검증수석이 대통령의 말씀대로 아니하게 검증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민정수석으로서 또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내일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또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야 3당과는 공조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우원식 더민주당 대표도 필요하다면 참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좀 긍정적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만은 이때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그 여러 가지 언급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 민정수석 또 조현옥 인사수석이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할 것으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이 문정인 좀 문정인 저도 발언하기가 열심히 머리를 써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문정인 특보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서 좀 여러 가지 발언한 것을 봐서는 지금 오늘 아침에 비디오에서 여러 언급이 나왔지만 이거 사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좀 강한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은 한미 군사 훈련과 또 한국에 배치된 그 전략적 자산을 군사 자산을 그걸 축소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극히 매우 위험한